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슈퍼톤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교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 음성 기술이 창작자 경제에 가지고 올 혁신과 그리고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그런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 모두들 준비가 되셨으면 같이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창작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왜 창작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창작물들을 접해왔습니다. 회화나 조각, 문학작품, 음악 등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 굉장히 친숙한 그런 순수 예술부터 건축, 공예, 패션 디자인 등 좀 더 실용적인 창작, 그리고 기술의 발달과 함께 탄생된 영화, 비디오, 멀티미디어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와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이처럼 비록 그 형태와 창작 방식은 매우 상이하지만 모든 창작물들은 그 창의성과 기술적인 숙련도 그리고 표현력이라는 그런 요소들의 독창적인 조합의 결과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랜 기간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보통 우리가 위대한 예술가나 창작자들은 이 둘을 보통 겸비했죠. 근데 이런 분들을 우리는 창작자 또는 예술가라고 부르고, 그럼 이 창작자들은 그럼 왜 창작 활동을 하느냐? 이 창작자들은 본인들이 만들어낸 이 결과물을 통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정과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생각할 화두를 던집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아름다움을 이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창작자들의 창작 욕구가 그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창제작 환경의 발달과 그리고 더 많은 청중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저장, 전송 기술 그리고 인터넷의 발명과 만나서 거대한 이제 창작 산업계가 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창작자 경제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창작자가 중심이 있습니다. 이를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전통적인 창작 산업계는 어떠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판, 영화, 음악 등 전통적인 콘텐츠 산업은 다양한 중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배급, 그리고 계약 등을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작의 주체인 작가분들, 감독, 배우, 가수분들, 이분들은 각각의 소속된 기획사 또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아마 계약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콘텐츠 시장은 기획, 인력 수급, 제작, 유통, 배급, 수익화 등 굉장히 세밀하게 분업화된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고, 이 각각의 영역을 주요 영역으로 하는 전문 집단들이 모두 함께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반면 창작자 경제에서는 콘텐츠의 제작, 배급, 수익화, 정상까지 개별 크리에이터가 다 혼자 처리할 수가 있어서 그 청중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얼마 전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초등학생들한테 미래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1위를 차지했을 정도라고 하죠.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표적인 창작자 경제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아이디어 기획하고 그 다음에 연기가 필요하면 연기자를 섭외를 해서 단순히 그냥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그런 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기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 전 세계 시청자들한테 바로 공유가 되고 그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광고 수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청자들이 별풍선 같은 형태의 그 선물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PPL 같은 광고가 붙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전 과정에서 어떤 중개자가 존재하지도 않고 사실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창작자 경제 생태계에서는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틱톡, 인스타그램, 서브스택 같은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 아주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뭐 마우스 클릭으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시청자에게 한꺼번에 도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인터넷이라든지 인터넷은 이 디지털 플랫폼을 묶는 백본 역할을 하겠죠. 전 세계 시청자들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창작자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모바일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콘텐츠 제작 편집이 굉장히 용이한 소프트웨어 등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오래전부터 사실 기술의 발전이 창작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처음 이제 발명되었을 때 화가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거라고 이제 우려했지만 더욱 독창적이고 새로운 화풍들을 추구하는 작가들이 탄생됐고 사진 예술이라는 이제 새로운 장르가 탄생이 됐죠. 자, 에디슨의 축음기로부터 시작된 이제 리코딩 저장 매체 기술은 우리가 직접 가서 들어야만 즐길 수 있던 음악 예술을 집에서도 편히 들을 수 있게 만들었고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그리고 스트리밍 기술의 발달로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저희가 수천만 곡의 노래 중에서 선택을 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제 지인 중 한 분이 앞으로는 음악을 집에 수돗물처럼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음악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세대들은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서 소리가 나온다는 걸 굉장히 신기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자, 보신 왼쪽 아래에 약간 반조같이 생긴 저 기타는 전자기타, 전기기타, 일렉트릭 기타의 초기 모델입니다. 이 전기기타라는 픽업 시스템이 있는 이 전기기타 발명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미 핸드릭스라는 어떤 전기기타의 거장을 아마 만나지 못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휴대성이 용이하고 굉장히 하나의 장치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신디사이저 발명은 크래프트베르크나 아니면은 그 다프트 펑크 같은 이런 아티스트들을 만나서 전에는 들어볼 수 없었던 굉장히 새로운 소리를 경험하게 해줬고 그로 인해서 일렉트릭 뮤직이라는 이제 새로운 음악의 장르를 개척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자,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아티스트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예술의 진보와 발전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기술의 발전은 또한 아티스트들이 어떤 이 기술을 사용해서 어떻게 뭔가를 더 표현력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만드는 이런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해왔던 거죠. 자,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최근 접하게 된 하지만 그 파급력은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어떤 기술보다 크다고 생각되는 또 하나의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작자 경제에서는 어떤 개인도 사실은 창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표현력 그리고 기술적 숙련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기술적 숙련도를 익히기 위해서는 보통 굉장히 오랜 시간에 전문적인 훈련과 연습 그리고 훌륭한 또 스승이 대부분 필수적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특히 생성형 AI 기술은 이런 기술적 숙련을 도달하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만 갖추고 있으면은 꽤 양질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상 속에나 가능한 것들은 이제 구체하고 이제 현실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장표서부터는 저희 슈퍼톤이 가지고 있는 이제 AI 보이스 기술을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에 이제 어떤 혁신을 가져왔던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실 영상은 지난 여름에 세계 최초로 6개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6개국어로 동시에 음원이 출시된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하이브의 이제 미드나잇이라는 아티스트가 전 세계 팬들과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고 싶다는 그 아티스트의 어떤 그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 돈독하게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고 그게 어떤 프로듀서의 기획 능력과 만나 그리고 저의 기술이 도움을 줘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아티스트가 노래를 부를 때는 곡에 담긴 의미 그리고 가사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창법과 표현을 통해서 담아내는 과정이 포함되는데요.
글로벌 팬들 입장에서는 원곡이 좋아도 발음 때문에 몰입감이 저하될 수 있어서 원곡의 음악적 표현을 훼손하지 않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발음만 교정하는 기술을 역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고 슈퍼톤이 그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아티스트가 수많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노래하는 것은 특수한 케이스를 빼곤 어려운 일인데요. 여기에 기술이 약간의 도움을 주면 부르기 어려웠던 언어로 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팬 여러분들에게 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고 또 팬 여러분들은 친숙한 언어로 제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기술은 또 아티스트의 영역을 다방면으로 확장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실 영상은 이제 한 배우가 극 중에서 시리즈물 중에서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연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디에이징 기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 얼굴을 디에이징하는 기술은 뭐 스마트폰 어플로도 막 나와 있고 그런데 예, 저희가 또 세계 최초로 음성을 디에이징하여 그 관객과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례로 활용된 기술입니다. 내가 안 들어가면 내 여권 말소시키겠다 뭐 그런 거야? 내가 안 들어가면 내 여권 말소시키겠다 뭐 그런 거야? 최민 선배님의 지금 현재 목소리와 또 과거 목소리들을 컴퓨터에서 이제 딥러닝을 해서 젊었을 때 최민 선배님 목소리도 변화하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인공지능 오디오 음성 합성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캐릭터의 목소리를 구현해낼 수 있고 이번 카즈노 작품처럼 배우님의 목소리를 젊거나 나이 들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냐?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어떤 새끼야 그래 누가 그래? 어떤 새끼야 그래 누가 그래? 제가 작업하면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최민식 배우님이 후배 배우에게 형님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형님하고 나하고 재주가 같아요. 최민식 배우님 목소리를 서울의 달에서 연기했던 그 목소리로 보이스 디에이징을 하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잘 매칭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지난 여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돼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마스크걸이라는 작품입니다.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원래 이 작품의 원작은 웹툰이라는 형태입니다. 그 웹툰은 작가의 상상력이 그대로 묻어날 수 있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콘텐츠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떤 실사 촬영을 통해서 영화화로 하는 다른 형태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려면 그 제약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유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이처럼 한 배우가 주인공이 성형수술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자아로 외모를 바꾸는데 하지만 웹툰에는 목소리가 없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목소리로 대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괴리감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감독님의 그 상상력에서 출발해서 저희 기술이 만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두 배우의 목소리 톤과 발화 스타일까지 저희가 모핑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기술은 바로 저희 슈퍼톤이 보유하고 있는 보이스 디자인 기술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이와 성별을 저희가 막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있고 이론적으로 무한한 가지수의 고유한 독창적인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Supertone innovates the content production landscape. Through state-of-the-art AI technology, Supertone innovates the content production landscape. Through state-of-the-art AI technology, Supertone innovates the content production landscape. Through state-of-the-art AI technology. 네. 자,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것은 근데 인간의 목소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 뭐 기계음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자연의 소리, 천둥 소리, 물 소리, 아니면 악기 소리, 심지어 동물의 소리까지 저희가 새로운 목소리를 만드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표에서 보는 것처럼 말하는 악기하고 소리를 섞는다면요, 말하는 악기 또는 연주하는 목소리라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개념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제한된 상상력에서 만들어 본 것인데, 이게 만약에 상상력으로 무장된 창작자나 아티스트의 손을 거쳤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하는 것만도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예. 자, 이처럼 AI 보이스 기술은 이제 창작 진입의 벽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떤 꽤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 창작자들에게는 그들의 상상력의 경계를 무한하게 확장시켜가지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전 세계에 그들의 모국어로 영화나 음악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과 아티스트의 유대감을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존의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목소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이제 새로운 업무나 과업을 창출하고 이러한 새로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자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킴으로써 창작자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창의성이랑 기술은 사실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상보하면서 기술은 창작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창작자들이 오히려 이 기술을 개발자는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창의성과 기술이 결합됐을 때는 콘텐츠 창작의 대중화, 민주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래서 단순히 그 저작을 돕는 도구의 개념을 넘어서 창작의 동반자, 파트너로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구체화, 현실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일한 제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그 자체에 머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슈퍼톤의 AI 음성 기술은 단순히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 혁신성을 항상 함께 추구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의의 사고로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는 가수분과 새로운 앨범 제작을 같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자폐 진단을 받은 아티스트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나레이션을 아티스트 본인의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소수나 소외받는 약자들에게도 이제 공평한 기회를 기술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누구나 이제 원하는 콘텐츠의 창작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음성 합성 기술을 통해서 소수의 언어 민족이더라도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 음성 복제라든지 딥페이크, 그리고 불공정성 또는 편향 같은 이런 문제들을 저희 역시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오남용 됐을 때 그 갖고 있는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창업을 할 때부터 윤리적 가이드라인부터 먼저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방지책도 마련했고 계속해서 지금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관 산업계에서의 종사자분들,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끊임없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기술의 혁신이 특정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세 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특히 지금 4차 현재 진행 중이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대변혁의 중심에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당시의 상황을 미뤄볼 때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이처럼 거대한 어떤 시대적 흐름은 거스른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과 형태, 내용이 다를 뿐이지 앞으로도 이런 기술에 의해서 촉발되는 어떤 사회 경제적 대변혁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이걸 목격자로서 그냥 방관하고 쫓아갈 건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변혁을 주도할 것이냐의 선택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보이스, 인공지능 음성 기술이 창작자 경제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창작자들에겐 창작의 상상력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일반인 창작자들에게도 어떤 기술적 숙련도라는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그런 기술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가지고 오는, 몰고 오는 이 엄청난 파장과 이 결과의 물에 대한 그 무게감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분들만 이 여정에 동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